권영진 대구시장이 취임한 지 오늘로 1주년이 됐는데요. 지난 1년간 권영진 대구시장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출범 1주년을 맞은 제10대 경상북도의회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의정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오늘부터 전기요금이 가구당 평균 8,000원 정도 내려 가계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밖에 올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정부가 영덕을 신규 원전 건설지로 내정한 가운데 영덕의 주요 정치인들이 주민투표로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장맛비는 당분간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까지는 일부 지역에 비가 조금 오겠고 오후부터는 맑고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7월의 첫날인 오늘 하늘 표정이 흐리고 일부 지역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낮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또 어제 잠시 북상했던 장마전선은 다시 제주 남쪽 먼바다로 남하하면서 당분간은 장맛비 대신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부터 맑은 하늘을 회복하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구의 경우 어제보다 4, 5도가량 오른 30도 예상되고요. 안동 29도, 성주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도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특히 오후 3시 전후로는 2명 중 1명 정도가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무덥겠는데요. 오늘은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선 6기 권영진 대구시장이 취임한 지 오늘로 1주년이 됐습니다. 오로지 시민 행복, 반드시 장조대구라는 가치를 철학으로 내세운 권영진 시장은 새로운 리더십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남은 3년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6번의 현장 시장실, 263건의 현안 건의, 2번의 시민 원탁회의, 참여 시민 800여 명.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권영진 시장의 행보는 현장을 누비며 권위를 벗고 소통을 잇는 모습이었습니다. 취임 직후 100일 위원회를 시작으로 버스 준공영제 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협치 리더십도 선보였습니다. 시민들이 자기의 참여의 어떤 맛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참여의 열기나 폭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되죠. 세계 물포럼과 도시철도 3호선 개통 등 이전 시정부의 사업을 잘 마무리했고 창조경제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국가산업단지에는 세계적 기업 보시 등 적지 않은 기업들을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15,000여 명이 대구를 떠났고 지역 경제 사정은 별반 변한 게 없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부족하다는 우려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기 성과보다 지역 경제의 생태계를 바꾸겠다는 권영진 시정부가 이젠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시도를 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또 정확하게 대구 시민을 끌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도 도모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보였어요. 특히 공직사회를 혁신해 대구시가 공복으로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권영진 시장의 정치 철학과 가치는 아직 지역 각계와 완전히 공유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행정을 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 좀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좀 집중시키는 리더십이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역량을 좀 끌어올리려 하면 나름대로 이제 우리도 그렇고 또 이제 그 생각을 맞출 수 있는 이런 분들의 또 공감대 형성이 좀 필요한데 그거는 조금 이제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권영진 시정부의 공과를 평가하기에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아 보입니다. 그러나 대구 시내 곳곳에서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영진 시정부의 남은 3년이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가 문을 연 지 8주년을 맞았습니다. 인권위 대구사무소는 지난 2007년 7월 1일 문을 연 뒤 지금까지 모두 2만 8천여 건의 인권 관련 진정과 상담, 민원 등을 처리했습니다. 인권위 대구사무소는 주로 정신보건시설 보호 의무자 확인과
계속 입원 심사 청구 위반 등과 관련된 병원장 고발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14만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하는 등 인권 의식을 굳히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다음 달 개막할 실크로드 경주 2015를 앞두고 엑스포공원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경주 문화엑스포는 실크로드 그랜드 바자가 열릴 천마광장과 원화극장 등 공원시설 전반에 걸쳐서 외장재와 LED 조명을 교체하고 조경공사, 바닥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측은 실크로드 경주 2015가 시작되는 8월 21일까지 공사는 이어지지만 경주타워 전망대와 문화센터, 공원 산책 등은 공사 기간에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제10대 경상북도의회가 출범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경북도의회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의정 방향은 무엇인지 박은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제10대 도의회가 첫 단추를 꿰은 지 지난 1년간 경상북도 의정포럼 출범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최우선 성과로 꼽았습니다. 각계 인사 100인으로 구성된 의정포럼은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 정책 발굴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각종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해 설치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는 전국적인 수범 사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전년 대비 1.6배나 증가한 44건의 의원 발의 조례 제정과 백인의 126개소 사업 현장 확인 등의 의정활동, 전남 도의회와 상생발전 공동협약 체결, 독도 현지에서 임시회 개최 등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전국 최초 경상북도 의정포럼 출범, 해외 친선교류 강화, 입법 연구기능 강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북도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던 지방자치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 짓고 지지부진한 각급 기관의 신도시 이전에 가속도가 붙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등의 남은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올해 34년 만에 도민의 품속으로 신청사 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겠으며 지방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큰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아울러 삐걱대던 경북 대구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해 이제는 광역권 철도망 구축과 낙동강 연안 개발, 영남권 신공항 유치 같은 현안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hin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가 오늘 열릴 20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첫날 본회의에서 범안로 무료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범안로는 즉각 무료화해야 하고 이와는 별개로 지난 1990년 234억 원의 도로 개설 비용을 낸 지산 범물 주민들은 즉각 무료 통행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수성구의회는 이 결의문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전달하는 한편 이달 말부터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거리 홍보도 펼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장애아동의 통학버스 규제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는데 장애아동의 통학버스는 승하차 편의를 위해서 개조를 하면 9인승 미만이 돼서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홍지만 의원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9인승 미만의 장애아동 통학버스도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게 돼 장애아동들의 이동 편의와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기요금이 가구당 평균 8,000원 정도 내릴 예정이어서 가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밖에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권윤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까 봐 에어컨 틀기 겁난다는 가정에서 반길 소식입니다. 한국전력은 최근 유가 하락분을 반영해 오늘부터 석 달 동안 누진세 적용을 완화하기로 해 4인 도시가구 기준 월 평균 8,300원의 전기요금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8월부터 일부 산업용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산업용 일부 고객에 대해서는 8월부터 1년간 토요일 요금 할인을 적용합니다. 업체당 연간 430만 원 정도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 오늘부터 근로소득자들은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세금 비율을 80%와 100%, 120% 중에서 직접 골라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세금을 많이 뗄 건지 적게 뗄 건지 미리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연령이 당초 만 75세 이상에서 오늘부터 7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또 해외 직구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면세 기준을 물건값 기준 $150 이하로 일원화합니다. 하반기 대구에서 달라지는 점을 볼까요? 이 교통 분야의 변화가 좀 있는데요. 8월부터 대중교통 운영 체계가 간선버스 중심에서 도시철도 중심의 지선 순환 체계로 바뀝니다. 지금 버스 노선이 급행과 순환, 간선, 지선 등 4개로 되어 있는데 간선을 다시 일반과 순환으로 한 번 더 나누고 지선을 다시 일반과 순환, 오지 등으로 나눠서 총 7개로 확대합니다. 어느 지역에서든지 도시철도와 환승을 쉽게 할 수 있게 바꾼 겁니다. 또 9월부터 티웨이 항공이 대구공항과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 사이 정기 노선을 새로 취향해서 하늘길이 더 열릴 전망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는 이달부터 전국 월 평균 소득이 150% 이하인 임산부가 조기 진통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 많게는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최근 개통한 도시철도 3호선의 안전을 점검한 결과 역사한 변전실 천장 마감재를 불연재로 쓰지 않고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 폼 재질로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며 대구시에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또 이 문제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했더니 도시철도 건설 규칙에 역사 내의 구조물의 마감재는 불연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말다툼을 하다가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요금통에 동전을 던진 것을 두고 버스기사 50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운전기사 보호막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영덕을 신규 원전건설지로 사실상 내정하고도 이달 말까지 약속했던 구체적인 절차는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덕의 주요 정치인들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해서 향후 원전건설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전 건설과 관련해 그동안 주민의견 존중이라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던 강석호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주민 수용성을 무시한 채 추진되는 원전 건설 계획은 반대한다고 밝혔고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이 같은 뜻을 전달했습니다. 영덕 국민 전체가 주민 투표로서 이 부분에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방법이 아닌가. 이미 결정한 원전 유치를 진행해야 한다던 영덕 군수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정부가 경제적 지원이나 안전성은 담보해 주지도 않은 채 재량권이 약한 자치단체장에게 맡겨놓고 있다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만약에 제 권한은 지금 아니지만은 중앙정부의 이 만약에 그 권한을 주민투표에 대한 권한을 준다면은 저는 기꺼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원전 유치 재검토를 주장해온 이강석 영덕군의회 의장은 한층 힘을 얻었습니다. 그 3개월 이후의 어떤 찬성만 묻고 지금까지 그 전체 국민의 뜻을 안 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전체 국민의 뜻을 묻자고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수원은 정작 영덕에서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갖지 않다가 최근 한수원 사무소부터 열어 반대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원전 현안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농번기에다 인구가 적은 지역 특성상 아직 찬반 활동이 불붙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원전 건설 문제는 영덕의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잠정 중단됐던 대학 입시설명회가 재개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이달 4일 토요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경일대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와 영남대 등 지역 6개 사립대학교의 입시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7일에는 오후 4시 30분 학생문화센터에서 서강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14일에는 저녁 7시 교육청 대강당에서 한국외대 등 모두 23일까지 5차례 입시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대구 지역 대형 소매점의 판매액 지수가 122.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늘었습니다. 백화점 판매액이 8.9% 늘고 대형마트 판매액이 2.1% 준 가운데 오락 취미용품의 판매가 늘고 가전제품의 판매가 줄었습니다. 또 지난 5월 경북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01.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가 줄었는데 가전제품과 신발, 가방류의 판매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첫날인 오늘 하늘 표정이 흐리고 일부 지역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낮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또 어제 일시 북상했던 장마전선은 다시 제주 남쪽 먼바다로 남하하면서 당분간은 장맛비 대신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면서 낮부터는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19도로 시작하고요. 한낮은 3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남서 내륙 지역도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모두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주와 봉화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맑은 하늘을 되찾으면서 기온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북 동해안에도 아침까지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울진의 한낮 기온은 2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쯤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